최태민은 누구냐? 사실은 이 신문 기사가 나온 게 90년대 초반이에요. 91년 몇 월 달인데, 그래서 그 최태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박근혜, 잊어버리고 있다가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될 때, 2007년도에는요, 한나라당 내부 경선을 할 때는 그나마 이제 이게 얘기가 됐는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2012년도에 박근혜가 한나라당, 그때는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의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났더니 최태민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제가 책을 썼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제가 그 작물바구니라는 책을 썼고, 그 작물바구니 중에 최태민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한 챕터쯤, 그리고 그때 정수장학회 얘기를 하면서 최태민 얘기 많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최태민이가요, 원래는 이랬었어요. 감나무집에서 캐롤 카페? 그러니까 대전시에 왔는데, 대전이 계룡산에서 가깝잖아요. 계룡산에서 하다가 대전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뭐 이제 이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 현대 이식장에 아마서 그 강연회도 열고, 또 그다음에 감나무집 이런 데다가 죽치고 앉아서 거기서 점도 쳐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영빨이 좋은 걸로 소문이 났었대요. 왜 무협지 같은데 보면은, 무협 영화 같은데 보면 도장 깨기 있잖아요. 도장 깨기 같은 것들을 무당들이 실제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에서 내가 여태까지 무당을 하고 있는데 왜 네가 내 구역을 그 침범하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데 이 최태민이한테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를 잘 모르는데, 이 영빨이 그 영빨 대결을 한 다음에 거기서 깨지고 나면은 점을 못 본다고 하네요. 아마 그 귀신이 쫓겨나는 모양인지, 신내졌던 게 그 신이 쫓겨나는지, 그 영빨이 사라져 버리는데, 최태민은 그래서 동네를 평정한 굉장히 용한 박수무당이었다고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최태민이가 박근혜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한테 접근할 때 박근혜한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유경수의 얘기를 갖고 접근을 하는 거죠. 유경수의 얘기를 갖고. 그래서 유경수가 꿈에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했었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최태민이도 딱 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 용한무당 박근혜를 홀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무당 자격으로, 또는 뭐 영생교라는 그 교 이름을 썼다는 증언도 있어요. 영생교 교주 자격으로는 박근혜한테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목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게, 우리나라에서 목사 되기 정말 쉬워요. 최태민이가 그래서 딱 자기가 목사를 자칭하면서 박근혜 옆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이때 여기서 보면은 불교, 기독교, 천도교의 가르침만 얘기하죠. 반공이나 냉전 논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목사가 됐더니 뭘 했어요? 반공 구국기도회를 연 거예요. 이 구국기도회가 바로 최태민이 박근혜를 뿅 가게 만든 그 작품입니다. 박근혜가 그때 나이가 어렸어요. 23, 24밖에 안 됐었는데, 그 박근혜를 데려다가 뭘 시키냐면은, 임진강에 가서 거기서 5,000명, 그 10,000명 이제 모여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박근혜 하고 환호를 하는 거죠. 그럼 박근혜가 거기서 하고 감격을 하고, 그다음에 맨날 이제 청와대 앉아서 보고받은 거는 뭐냐면, 목사들이 모여 앉아서 뭐 그러니까 반정부 성명서나 쓰고 유신 반대 운동이나 하는 줄 알고, 뭐 민청학년 배후 조정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왔더니 목사들이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박근혜 좋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태민이가 끌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뭐 이게 그 신나는 거예요, 박근혜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다니고, 또 이제 경로 병원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여튼 박근혜 그러다가 구국봉사단도 만들고, 뭐 이제
시끌벅적했는데요. 그 중에서 재밌는 게 구국 십자군이에요. 최태민이 구국 십자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를 끌고 와서 거기서 도의를 해서 이분은 뭐 여자 목사님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그 군복을 입혀갖고 하고 사령관도 유명해요. 구국.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뭐 무슨 지부 사령관 뭐 그래서 별도 달아주고 아주 뭐 그 웃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사흘씩에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유격 훈련도 하고 하는 거예요. 3박 4일 이제 병영 집체 훈련을 하고 대한 구국 십자군의 총재로서 그 활동을 하는데 여기 십자군의 총재는 최태민이고요. 또 최태민이는 목사 된 게 언제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73년에도 무당 노릇하고 있었다가 목사 돼봤자 74년에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74년 말이나 잘해야 75년 초인데 그때 이제 이 구국 십자군을 만드는데 여기에 단장은 누가 했느냐? 단장은 바로 저 강신명 목사님. 그 사문안교회 있죠. 사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인데 강신명 목사님은 60년대 민주화운동에도 뭐 한일회담 반대 운동이나 그런 거 했었고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영향력이나 뭐 그런 걸로 치면 한경직 목사가 뭐 당연히 이었겠지만 그래도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독교계의 아주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십자군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따온 겁니다. 박정희가 여기 뭐냐면 유신의 십자군이 되라 했는데 뭐냐면은 그 주월 한국군이 돌아오니까 주월 한국군을 돌아오게 해서 유신의 십자군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불렀는데 그걸 따서 구국 십자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국 십자군을 만들고 거기서 최태민이가 자기도 군복을 입었죠. 박근혜가 오던 날은 이제 그 양복을 입고 이제 박근혜 세열을 했지만 자기도 군복을 입고 이렇게 이제 쫙 멸공 단합 대회를 하고 아주 웃겼습니다. 이때가 바로 월남이 남부 월남이 정권이 무너질 때 베트남이 통일될 때요. 남쪽 그 식으로 얘기하면 월남 패망의 시기죠. 이제 그런 그 위기감 속에서 목사를 끌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갖고 최태민이가 치고 들어가고 박근혜한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기독교와 최태민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거죠. 최태민 총재.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해동종인가? 해동교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최태민이 검도를 또 좋아했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해동검도가 최태민 그쪽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소문도 또 한때 파다했습니다. 바다에서 최태민이 검도하고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끌고 오고 거기서 열렬히 기도하는 신도들 뭐 이런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박정희까지 훌린 거죠. 그런데 박정희는 사실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박정희와 최태민, 뭐 박근혜와 최태민 간에 썸씽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최태민이 나이가 박정희보다 많아요. 5살이나. 누구랑 동갑이냐? 덕혜옹주하고 동갑입니다. 최태민이. 그러니까 박근혜보다는 뭐 한 30년도 더 40년 연생이죠. 40년. 박근혜가 52년생이고 최태민이 12년생이니까 공식적으로 12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년생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12년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효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박근혜가 충효 강조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가 하는 게 뭐냐면은 박근혜가 이제 가니까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충효 강독을 맞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60, 70 먹은 노인들을 세워놓고 1시간 반, 2시간씩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김재규가 보고서를 올리면서 박정희한테 유명한 얘기가 전해집니다.
유경수 여사님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청와대 골칫거리가 박근혜와 최태민의 밀착이었고 수석비서관들은 모여 앉아서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고 보고할 일 있으면은 네가 해라 서로 미루다가 결국은 김재규가 맡아서 태민이 하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보고한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백광현이라고 중앙정보부 수사국장입니다. 그리고 김재규가 여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백광현 수사국장이 박정희를 독대하잖아요. 1시간이 넘게 했습니다. 대통령 1시간 만나는 건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놓고 김재규가 남아서 10분간 더 중정부장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광현 내보내고 백광현 아마도 제 짐작입니다만 백광현이 같이 있을 때는 최태민의 비행에 대한 보고였을 거고 백광현을 내보내고 김재규와 둘이서 뭘 얘기했냐면은 최태민 처리 방안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박정희가 이발을 좋아했어요. 이발하고 난 다음에 김재규를 다시 불러요. 20분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그 유명한 친국 사건입니다. 친국 사건인데 친국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최태민이 문제라는 보고서를 써서 장시간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박정희가 그걸 받아서 자기가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민정수석이 대통령 친인척 가족 문제를 담당하는 게 민정수석이거든요. 민정수석이 최태민에 관한 보고서를 써서 대통령한테 큰 맘을 먹고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묵묵히 듣고 있다가 보고서를 돌려주더래요. 그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임자 이거 나 오늘 보고 받은 걸로 하지 마. 나 보고 안 받은 걸로 할게. 그러더니 예? 하고 놀라서 얘기했더니 그네한테 임자가 얘기해. 자기가 그네한테 이 얘기 못할 테니까 네가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이 아니 대통령도 얘기를 못하는 걸 민정수석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끙끙끙끙 앓다가 김재규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박정희가 이 김재규하고 그 두 번째 7시 35분부터 20분 만난 자리에 박근혜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가 누굴 데리고 갔느냐? 최태민을 데리고 갔대요.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박정희가 박근혜한테 물어봤겠지.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진짜야 하니까 박근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은 뭐라고 했겠어요? 김 부장 아니래잖아. 결국 그게 아마도 김재규가 나중에 12.6 사건 이후에 박근혜를 박정희를 쏘게 된 그 얘기를 할 때 이 12.6 사건이 이 친국 사건을 계기로 삼았습니다. 최태민 문제가 원인이다. 거기서는 뭘 원자 가까운 인, 근인과 원인이 있다고 할 때 자기가 박정희를 저격하게 된 원인으로 큰 영의 문제, 최태민 문제를 들었습니다.